쉽게 얘기해서 은행에 부실 채권을 사드립니다. 그걸 이제 5% 가격 정도에 사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 좀 다르지만 이걸 왜 돈 내놔 빌려줬으니까? 돈 내놔 해가지고 정보 가져가요. 그다음에 자 그거 팔어 해가지고 돈을 다 해줘요. 좀 그렇죠. 그래서 대부업들이 참여를 안 합니다. 대부업체들이 참여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7년 이상 연체된 분들은 사실상 뭐 거의 대부업 쪽으로 몰려 있으실 분들일 텐데 과연 이분들이 얼마나 수혜를 받을 것이냐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있어요. 과연 이제 돈이 아쉬우신 분들이 다음에 또 빌려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거 무효래요. 원금이자 다 탕감해 주세요. 라고 해서 할 수 있을까? 네, 탕감을 받은 다음에 또 돈이 필요하면 한번 빌려주실래요? 이게 될까? 예, 배드뱅크 어떻게 배드뱅크 할 거예요? 예. 이제 나쁜 이 뱅크 자체가 나쁜 걸 이제 흡수하는 배드뱅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은행에 부실 채권을 사드립니다. 사들여서 소각을 해버리는 거죠. 네. 예, 그걸 이제 5% 가격 정도에 사는 것으로 이제 물론 경우에 따라 좀 다르지만 네. 대략 그 정도 한 100만 원짜리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아. 못 받고 있어요. 그럼 그거를 이제 5만 정부에서 원을 5만 원에 사들여 가지고 없애는 거죠. 그럼 네. 그 사들이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돈 새 도약 기금이 출범을 했습니다. 8,400억 원이 여기에 이제 모여가지고 요 돈으로 이제 그런 부실 채권들을 사들여서 정리를 할 텐데 그럼 이 8,400억 원은 어디서 나느냐? 4,000억 원은 정부 재원입니다. 네. 우리 뭐 세금이죠. 그리고 나머지 4,400억 원은 금융기관의 출연금입니다.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은행 같은데. 은행들. 그러니까 약간 이상해요. 은행들이 돈을 내야 돼요. 네. 그리고 그 돈으로 다시 내가 없애줘. 아, 그 내가 지금 채권을 갖고 있는데. 네, 채권을 돈 돈 내놔 빌려줬으니까. 돈 내놔 해가지고 정부 가져가요. 네. 그다음에 자 그거 팔어 해가지고 돈을 다 해줘요. 좀 그렇죠. 그래서 대부업들이 참여를 안 합니다. 아. 네, 금융기관들 참여만 결정이 됐고 네네네. 대부업체들은 참여를 안 하고 이렇게 돼서 이 부실 채권에 대한 채무 소각이 이제 이루어진다. 그럼 대상은 누구냐?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담보 없는 채무들. 네. 요게 이제 113만 4천 명 정도예요. 근데 늘 이런 게 있잖아요. 채무 조정이라든가 신용회복 이런 거에 네네네. 있어서 뭐 뭐라 해줘도 이런 거 어떡할 거냐. 네. 일부러 빌리고 안 갚고 성실히 갚은 사람만 봉이냐 바보냐 그런 논란은 늘 있고 이제 억울하시죠. 그런데 사실 7년 이상이나 연체된 채무 같은 경우에는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용카드 연체해 보신 적 있으세요? 신용카드 연체? 예. 제 날짜에 안 갚고. 예전에 해본 적 있죠. 예. 그러면 이제 바로 전화 오잖아요. 응. 아 바로. 그래요? 전화가 바로 와요. 예. 깜빡 잊고 뭐 안 해도 뭐 문자 오고 맞아요. 그리고 상당히 차갑습니다. 아 내가 전화를 진짜 걸었 빚쟁이 오는 것처럼 와요. 걸었을 때 하고는 사뭇 달라요. 물론 그분들이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늘 이제 연체됐습니다를 안내하시는 상담사 분들은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 봐요. 저만 아니 그런 그분들은 느끼기 그런 건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 이렇게 안 갚으시면 아,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면 네, 그럼 이제 뭐 불이익 받으실 수 있고요, 뭐 가입하시는데 안 될 수 있고요, 뭐 이런 그 가능성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엄청 겁을 줍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연체가 길게 되면 사실은 버티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일부러 하실 그런 거 있죠. 채무조정하고 저 개인회생 같은 네. 경우 개인회생은 특히나 원금을 크게 탕감을 해주거든요. 예를 들자면 제가 빚이 1억이 있어요. 그런데 도저히 못 갚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그걸 판단을 해요. 이 사람이 재산이 진짜 있냐 없냐. 재산이 10억인데 1억 못 갚겠다 그러면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판단을 해가지고 못 갚을 재산이고 그다음에 소득도 봐야죠. 한 달에 뭐 2억씩 봅니다. 그럼 당연히 안 해주니까 소득과 다른 여건들을 봐요. 그래서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 그러면 이제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가지고 최저생계비가 나오잖아요. 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만큼만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요만큼만 갚아라. 500만 원 벌지만 우리는 식구가 많아가지고 최저생계비가 400만 원 필요해요. 그럼 100만 원씩만 36개월 3,600만 원 혹은 60개월 6천만 원까지만 갚으면 나머지 빚이 얼마든 탕감을 해주는 게 개인회생 제도거든요. 그럼 이거 얼마나 좋아요. 지금 막 돈 빌려가지고 코인해서 잘 되면 대박이고 못 되면 그냥 뭐 나중에 개인회생 신청하면 되지 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그렇게 채무가 생기고 연체가 시작되게 되면 엄청난 독촉에 시달리게 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실 금융거래는 못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신청을 한다고 다 법원에서 바보도 아니고 받아주지도 않고 이게 단발적으로 생긴 거냐 아니면 과거로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온 거냐를 다 꼼꼼히 따져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예 100% 차단할 수는 없지만 이걸 악용하고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 물론 그거에 대한 우려는 늘 있어 오니까 정부에서도 그거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에 대한 거는 계속 나오고는 있고 결국 내놓는 답이 그거죠. 꼼꼼하게 확인하겠다.
네, 꼼꼼하게 확인하고 네. 빚의 그런- 성격에 대해서 네, 빚의 성격에 대해서 뭐 금액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겠다라고는 하는데 뭐 우려하는 거는 늘 있죠. 그리고 그 억울하기도 해요. 사실 열심히 빚을 갚으신 분들은. 그리고 요게 그렇죠. 또 문제가 되는 게 7년 이상 된 채무잖아요. 그러면 네. 지금부터 7년을 빼면 2018년 이전부터 음. 발생했던 채무들입니다. 사실 코로나랑 상관이 없다. 코로나 때문에 그쵸. 채무 탕감 해준다고 예, 했는데 예. 약간 이상해요. 그 취지는 알겠는데 그 취지와 이게 안 맞죠. 그렇다면 코로나 때 발생된 채무인 것을 뭐 증명하면 따로 예외를 둔다거나 이런 거는 없으니까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세도약 기금이 생겨서 출범을 하게 됐다. 네. 대상자한테 전화가 가요? 아, 아니요. 본인이 또 신청을 신청하는 하는 거죠. 해야죠. 신청해서 심사 받는 거예요. 네, 해야죠. 이거를 이게 아까 말씀드린 한 113만 4천 명은 대상이고. 그 대상자, 음.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부 뭐 나올 때마다 하여튼 신청 잘하고 혜택 잘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무슨 예산 또 나오면 그 예산 귀신같이 땡겨가는 사람들이 네. 있고 무슨 사업 정부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거 귀신같이 PPT 만들어 갖고 맞아요. 나는 귀신이 아니라 왜 나는 귀신이 못 됐나? 예, 아니, 신들리는 근데 사람들이 그 있습니다. 꼼꼼하게 살펴서 이제 도덕적 해이는 좀 막는다 치면 네. 사실 성실하게 힘들지만 성실하게 갚은 사람들한테는 뭔가 좀 인센티브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인센티브를 이자라도 낮춰줘라 그러니까 이자라도 좀 낮춰주든지 뭐 좀 그게 참 애매해요. 그 인센티브라는 게 줄 것이 뭐 있냐 그러면 정부가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딱 세금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금융권에 대한 압력. 표창장. 그 왜 이렇게 이번 주에 표창장을 많이 하는 거야? 아니 뭔 일 있었어요? 아, 그거라도 받고 싶다. 아이고, 이제는 성실 납세자 제가 이마에 성실 찍어 납세자. 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금융기관 앱으로 로그인하면 뭐 성실상 환자 네. 정부에서 환영합니다. 드리는 거. 카톡에 뭐 왕관 같은 거라도 네, 그런가 봐요. 씌워주고 돈 잘 갚는 사람. 뭐라도 좀 해줘라. 이게 뭐 그렇잖아요. 이게 은행들을 대고 대출을 쪼이니까 너희들 가계부채 신경 안 쓰면 내년도 대출한도 줄여버릴 거야 이러니까 은행들이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는 건 고객들을 줄일 수 있는 건 발을 돌리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대출 이자를 올려. 네, 가산금리를 높여요. 그래서 연말에 가니까 야 대출 원가는 낮아졌는데 조달 비용은 낮아졌는데 니네 가산금리로서 이만큼 수익을 냈잖아. 나쁜 놈들이 나쁜 땅 놈들. 짚고 헤엄치고 있구만. 그래서 이거 상생해. 그래가지고 내놓는 게 이제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은행들이 이제 뭐, 네. 뭐 하라니까 시키니까 네. 하는데 그런 거밖에는 사실 없어요. 또 이자를 낮춰주면 야 니네 가계부채 관리 안 해? 이럴 것이고. 그러니까 빌린 사람들한테 뭐 중도에 갚으면 네.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저도 열심히 빚을 갚는 네. 사람으로서 씁쓸합니다. 스스로 만족하자. 네. 예. 나는 잘 갚고 있어. 네, 갚을 수 있다는 게 또 축복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신용 점수 보면서 뿌듯합니다. 조금씩 오르는 신용 점수. 좋습니다. 아, 요번에 좀 많이 떨어졌어요. 아, 대출 대출 많이 내느라고. 냈어요? 대출 받아야죠. 가게 여느라고. 네, 가게 여느라고. 아, 대출까지 받아서 사는 거예요? 왜냐면 주식을 팔까 했는데 매일매일 올라요. 아니 그래서 팔 수가 없어. 아 내일 정도는 요거 팔면 3영업일 후에 들어오니까 하는데 무슨 아침마다 무슨 코스피 사상 최고치 S&P 막 올라가고 네. 이러니 팔 수가 없어요. 그 대출을 받는다. 네. 대출 받았다 이제 잘 못 되면 그거 그냥 또 그 안 잘 못 될 수가 없습니다. 갚으면 맞습니다. 되니까. 예? 아니 뭐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벌어서 갚아야죠. 벌어 갚을 거죠. 네, 잘 갚으시기 바라겠고. 네, 제가 또 이제 고용 창출에 열심히 기여를 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 대부업법이 좀 개정이 아니, 됐어요. 근데 진짜 이런 데 관심 많으신가 봐요. 아 사실 자기가 지금 돈 그러니까 빌려갖고 돈 지금 빌려가지고 지금 자꾸 이런 아, 아이템만 우리가 갖고 이것저것 오네. 되게 그래도 메인 아이템을 던졌는데 대부업법하고 이거 그거 부채장난 아세요? 갖고 와가지고. 그거 아세요? 이렇게 신발 장사하시는 분들은 사실 돌아다닐 때마다 신발만 보이고 아, 맞아요. 요즘은 국밥집만 보여요. 그치, 맞아. 대출 받으니까 대출만 보여. 맞아요, 그렇죠. 모르겠다. 난 고구마만 먹어요 그래서. 네, 방송에 사유화요 이거는. 네, 이건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이런 정책들이 나면 이제 이분들이 힘드신 분들이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그 경우에는 대부업체들이 참여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7년 이상 연체된 분들은 사실상 뭐 거의 대부업 쪽으로 몰려 있으실 분들일 텐데 과연 이분들이 얼마나 수혜를 받을 것이냐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있어요. 근데 대부업 관련해 가지고 그럼 뭐가 달라졌냐? 대부업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20%죠. 네. 그 20%를 초과해서 받는 이자에 대해서는 이건 안 돼. 해가지고 이자는 안 갚아도 돼라고 지금 정해져 있는데 그거 외에 60%가 넘으면 일단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아, 네. 그러니
60%. 근데 그 60%를 야 누가 60%를 이자를 내면서 빌려라고 네. 하실 수 있는데 급한 분들은 또 있죠. 그게 또 연이율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 진짜 급하신 분들. 아 단기 자금을 예를 들면 예. 한 15%로 받는다 뭐 이런 식이에요. 네, 100만 원을 소상공인 이런 분들 아, 100만 원 뭐 맞아. 일수 찍듯이 이렇게 빌려주는데 100만 원 빌려가서 하루에 5만 원씩 한 달 동안만 갚으세요. 그럼 얼마요? 하루에 5만 원이요? 아니 한 달에 5만 원. 하루에 5만 원씩 한 달 동안. 일수를 찍는다는 일수처럼. 얘기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 빌려가지고 한 달 만에 150만 원을 갚는 거잖아요. 아, 그럼 이렇게 이자가 따지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루에 5만 원은 한 달 이자가 거의 50%. 50%잖아요. 넘- 1년 어, 이자면 네. 600%예요. 그렇게 돼요. 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걸 쓰시는 분들은 연이율 60%라는 거에 대한 감이 없죠. 감각이 금융기관에서 우리가 연이율 몇 %입니다라고 딱 제시를 해주는 이런 계약서 같은 게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모두 무효다. 아 원금도 안 갚아도 안 된다. 갚아도 된다. 예. 네, 이렇게 60% 넘는 건 모두 무효고 네. 만약에 그렇게 60%는 넘지 않지만 다른 거 있죠. 막 신체 포기각서를 쓴다거나 아니, 아직도 그런 게 있어요? 최근에 그게 있어요. 여기 나는 누구에게 얼마를 빌렸습니다.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다를 영상으로 남겨가지고 차용증 너무 소름이다 이거. 그죠. 이거는 반인륜적인 거잖아요. 이런 것도 모두 무효. 그런 놈들이 아직도 있어요? 있어요. 그걸 남겨놓으면 나는 정영진에게 뭐 1억을 빌렸는데 1년 안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 저의 신체를 포기하겠습니다. 아니면 나체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 진짜? 유포할 근데 것에 그 협박 범죄 느낌인데, 아니에요? 거의? 범죄죠. 이런 근데 그렇게 돈이 급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이렇게 찍어놓고 실제로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돈을 갚지 않으면 제때 못 갚으면. 근데 그런 것들도 전부 원금이랑 이자 무효다. 무효지 당연히. 네, 무효해야죠. 네. 근데 그 무효라고 주장을 할 수 있을 만한 그 힘이 있으실지 그렇게 돈을 빌리신 분들이 네, 물론 네, 이제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구제를 받기 그 절차는 밟겠지만 나중에 가서 사후는 어떻게 될지는 좀 개인적으로 걱정해요.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가.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분들이 차라리 그 좀 1금융권이나 2금융권 같은 데서 돈 빌릴 수 있는 것들을 예산을 쓰더라도 난 차라리 그런 데 쓰는 게 더 맞지 않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진짜 그런 것 같아. 대출은 이제 거의 디지털 같이 된다 아니면 안 된다예요.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높은 사람 같은 경우는 2%, 네. 그거보다 조금 낮으면 3%, 조금 더 낮으면 4% 이렇게 이율이 되는 게 아니라 1금융권에서 되는 분들은 뭐 3에서 4%대, 안 되면 그냥 훅 넘어가가지고 2금융권에서 막 15%대, 그래. 이렇게 넘어가고 안 되면 카드론으로 막 20% 이렇게 되지 냉탕 온탕만 있지. 아 근데 옛날에 그래서 그 중금리 업체들이 네. 핀테크 업체들 네. 좀 그 나왔었어요. VC 맞아요. 투자도 많이 받고 벤처들이 나와가지고 한 8%에서 9% 정도 그쵸. 이자를 하면 그 1금융권에서는 소외되는 사람들이 대부업까지 안 가고 여기서 쓸 수 있지 않겠어?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나왔었는데 그게 네. 요새 되게 사라졌어요. 왜 조용해졌어요, 그러냐? 다. 이 신용평가 모델이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신용 점수로 지금은 모든 걸 평가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대출을 받으신 적이 없어. 돈이 되게 많아. 통장에. 근데 한 번도 나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 신용 거래를 해본 적이 없다. 이분들은 신용 점수 조회해봐야 700점대 중후반이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빌려 갔다가 얼마나 잘 갚느냐, 잘 갚으면 플러스 점수, 못 갚으면 마이너스 점수를 내는 게 신용 점수 평가 방법인데, 근데 거기에는 내 자산의 규모가 얼마 있느냐 이런 것들은 판단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참 성실해, 약속도 잘 지켜, 법 없이도 살아. 네, 법 없이도 살아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신용평가 점수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핀테크 업체들이 새롭게 이제 도전했던 게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다른 거, 뭐 매출액 대비 뭐 이런 것들 각종 이 부수적인 것들로 이 사람의 네네네. 신용도를 평가해 보자 그렇게 접근했는데 안 돼. 여기에서 이제 사람이 많다면 그러면 뭐 한두 가지 정도의 오류가 생기거나 못 갚는 상황이 생기면 여기 잘 갚는 거에서 퉁 이렇게 치면 되는데 여기 모수가 적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휘청휘청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왔던 것들이 그거죠. 뭐 이 P2P라고 해놔가지고 P2P 맞아. 그것도 있었는데 한참. 이게 사실은 저는 참 안 좋다고 봅니다. 뭐냐면 P2P 업체는 연결만 해주고 책임을 지지 않아요. 맞아. 그 P2P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김현우라는 사람이 돈이 필요해. 난 이런 사람이다 하고 자기 써놔. 진짜 그럼 이제 진짜 내가 필요해 지금. 돈 필요해요. 막 이래요. 그럼 내가 이제 보고 이 사람은 빌려줘도 잘 갚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이제 이 사람한테 뭐 500,
또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도 괜찮은데 이 사람한테 또 200 이렇게 이제 빌려주고 이자를 이제 내가 받는 거죠. 네. 네, 받- 되게 재밌었는데. 아니 이렇게 받는데 그걸 중간에서 연계를 해주는 거죠. 네. 마치 부동산 중개업소처럼 야 김현우라는 사람 내가 알기로는 성실한 사람 이 사람이 준 이력서 보면 이렇게 해. 근데 뭐에 돈이 필요하냐고 물어보니까 앞으로 뭐 한다네. 그래가지고 그걸 되게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그것도 네. 다 없어졌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보면 그 구조 자체가 되게 위험하죠. 그래서 돈을 빌려주신 분들이 받아갈 수 있는 수익은 얼마야라고 따져봤을 때 뭐 한 7에서 8%요 정도인데 그 리스크를 따져보면 아예 생판 모르고 그렇죠. 검증도 안 된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네. 그 리스크면 차라리 선물 옵션을 하지라는 정도의 느낌의 리스크인 거예요. 아니, 그런데 중간에서 그걸 연계해주는 P2P 업체들은 자기들이 철저하게 시스템을 통해서 검증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책임을 안 져요. 네, 책임을 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 이게 이 중금리에 돈을 빌리고 싶은 사람들이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네. 결국은 이제 금리가 높은 대부업체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나 대부업도 이런 대부업체가 나쁜 곳은 아니에요. 네. 우리가 대부업하고 뭐 영화 이미지가 너무 안 좋지. 뭐그 땡벌 뭐죠? 조인성 씨 나왔던 거? 저 비열한 거리. 그런데 보면 뭐 비단감다고 들어놓고 그건 대부업체가 아니라 그냥 불법 사채업자고 나쁜 맞습니다. 놈들입니다. 네네네. 대부업은 진짜 금융기관을 이용 못하시는 분들이 돈을 빌릴 수 있게 법정 금리 내에서 옛날에 34%까지도 했었던 것 같은데. 뭐 60 몇 %일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이 진짜 20%까지 내려온 거는 아주 제도권으로 들어온 그 거죠. 무과장 나오는 게 그 네, 러시안 거기죠? 캐시 러시안 캐시, 있었고. 산화머니 뭐 네. 많이 있었죠. 산화. 네. 산화모. 근데 대부업을 안 좋게 보고 그 금리를 고금리가 돈 안 나쁜 받고 외기 놈들 광고라는 거야. 네. 돈 받았어요? 아니요. 외기 광고. 그 아직도 해요? 산화모니 있어요? 나갔죠 없어요. 이제. 없죠. 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요즘 최근까지 본 것 중에 그건데 오케이 저축은행 저축은 거기가 이제 대부업체죠. 대부업체인데 그것도 철수합니다. 철수 다 했을 그래요? 거예요. 아. 장사가 안 돼요. 고금리 고금리 받아야죠. 리스크가 큰데 100명한테 아. 대출해주면 100명이 네. 다 갚으면 좋지만 100명 중에 50명이 못 갚고 50명은 잘 갚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손실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 다 계산해서 어느 정도 이유를 봤는데 법정 최고금리를 쭉 낮춰주면 음. 그 낮춰줌으로 인해 가지고 돈을 빌리시는 분들이 저리를 돈을 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돈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안 빌려줘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채로 가고 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법정 최고금리를 계속 낮추는 건 진짜 가만히 보면 부작용이 훨씬 더 클 수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사람들 악마화 시키는 건 쉬운데 네. 야 이 고리대금업자 그래 무슨 이자를 50%씩 받아먹고 얘네들은 나쁜 놈들이죠. 은행에서 5%도 안 받는데 이제 이런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상 이 사람들이 없어진 시장은 결국 200%, 500%, 1000%씩 받는 그 맞습니다. 나쁜 놈들만 남아 있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걔네들 어차피 불법이니까. 그렇죠. 5%씩 받는 사람들은 어차피 안 빌려주니까. 그죠. 그 얘기인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네. 되면은 이제 뭐 이자, 약정 무효, 그다음에 계약서 이런 거 안 쓴 것도 계약 무효. 그러니까 계약 무효라는 게 원금과 이자 안 갚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약서 내에 무슨 연체하면 30% 뭐 한다. 이자 하겠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료니까 아예 계약이 없었던 걸로 하는데 돈은 빌려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을 저쪽에서 걸겠죠. 네. 그렇게 되면 원금 갚아야 되고 거기에 지연 이자 이렇게 물게 되니까 아예 안 갚아도 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20% 초과하게 되면은 뭐 그 초과분에 대해서 이자는 지금도 전액 탕감인데 과연 이제 돈이 아쉬우신 분들이 다음에 또 빌려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건 무효래요 원금이자 다 탕감해 주세요라고 해서 할 수 있을까? 네, 탕감을 받은 다음에 또 돈이 필요하면 한번 빌려주실래요? 이게 될까? 아,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 대출을 늘리거나 네네. 보금자리론 이런 거 보금자리론다. 세희망울 씨 뭐 여러 가지 있었지. 햇살론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햇살론은 유명했었는데 그 젊은 아이들한테 했었던 거 아니에요? 햇살론 뉴스라고도 있고 아. 여러 가지입니다. 저신용자들 혹은 저소득자들에게 빌려주는 건데 되게 까다로워요. 아 그래요? 햇살론도. 저소득 나는 진짜 신용 소득이 높아. 근데 돈을 빌리는 곳이 없어. 프리랜서, 자영업자 이런 분들 근로소득자와 같지 않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여기 뭐 작가님들이 프리랜서라고 한다면 네.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면 한도 안 나옵니다. 아. 한도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햇살론 이런 걸 이용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필 열심히 살아가지고 신용도가 높죠? 그럼 그건 못 받아요. 아, 그건 또 오히려 신용도가 신용은 낮아야 돼요. 네. 아 그래요. 신용이 높으신 분들을 갈 곳이 없어요. 프리랜서 자영업자. 아. 한도도 안 나오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좀 넓혀주든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막 대출 문턱을 무조건 낮춰갖고 아무나 막 받아가게 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아니죠. 당연히 예, 꼼꼼하게 잘 심사를 해야 되는데 예. 그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돈을 쓰는 게 어떨까? 아. 그 중금리 대출이 필요하다라는 거, 중시지용자들이 대출을 해줄 곳이 필요하다라는 건 뭐 아주 그냥 옛날부터 해왔던 얘기잖아요. 근데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있으면 네. 뭐가 문제인지를 돈을 들여서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밥집 오픈을 이제 목전에 두고 계신 우리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한 네. 오늘의 돈단속이었고요. 아, 저희가 이 시작 전에 사실 고구마를 들고 시작을 했는데 저는 지금 다 먹어버렸습니다. 아, 저는 그 반 와중에. 정도 먹었네요. 네, 그리고 우리 신혜영 기자께서도 다 드신 모양이죠? 다 먹었습니다. 네. 허기를 참지 못하고. 김치 없어요, 김치. 어허, 김치 없이도 완벽한 고구마죠. 완벽한데 이거 김치 있으면 아, 이건 이제 우유랑 먹어도 맛있고. 아 진짜. 네. 요게 이제 약간 밤 쪽이죠? 밤 쪽입니다. 예. 네. 그 물 쪽도 뭐 맛있는 건 맛있고 뭐 또 호박 쪽도 맛있는 애들이 있습니다만 진짜 맛있는 당도는 밤 쪽에서 나온다. 물고구마는 먹을 땐 좋은데 손가락에 다 달라붙어요. 아, 진짜 아시죠? 알죠. 알지. 그 이런 물 거 뛸 수 많이 없으면 먹어요. 먹으면 안 돼요. 네. 범죄입니다. 맞아요. 아, 전 아니, 어릴 왜 때 책상에 물고구마 닦고 너무 그래요? 많이 먹어가지고 네. 진짜 물고구마 이제 안 먹고 싶어요. 예, 물고구마는 그거는 물티슈 없으면 그거는 먹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근데 이 밤고구마 요거는 이제 무안에서 온 꿀고구마인데 말이죠. 네, 고구마. 이건 이제 특히 무농약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 아 그래요? 농약을 안 쓰고 이런.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그럴 리가 없는데? 어허, 그럴 수가 있다고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무안에 그 붉은 황토가 있어요. 이른바 그 말도의 적토마라고 유명하잖아요. 네, 네. 무안의 그 적토가 아주 유명합니다. 붉은 황토에서 네. 이게 이제 게르마늄 함량이 좀 높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근데 게르마늄이 좀 그래. 중금속 아닌가? 게르마늄 함량이 매우 높은 게르마늄 사우나에 많이 있죠. 예, 네. 그 무안의 붉은 황토 흙에서 심지어 해풍을 맞고 자랐습니다. 아 바닷바람을. 네. 아 그러니까 벌레가 못 사는구나. 근데 땅 속에 있는데 해풍을 맞을 수 있나? 이거 위에 있는 애들은 고구마 줄기. 야, 줄기는. 예, 걔네들 이게 해풍을 맞은 거죠. 그거 화초는 텃밭 같은 거 가꾸시는 분들이 아실 수도 있지만 그 전문이잖아요, 이거. 비료 안 주면 안 자라요. 얘네들이 이렇게 될 수가 없어. 근데 화학 비료도 안 쓰고 심지어 맛있는 건 벌레가 먼저 다 먹습니다. 아, 원래 고구마는 화학 비료와 농약을 거의 안 쓴대요. 그래요? 에이 왜요? 많이 쓴다고 합니다. 하기 전에 그거 있습니다. 고구마를 하기 전에 고구마용 그 화학 비료 인질소 지금 이제 까먹었는데 아니 경험자라. 그 부르는 게 있어요. 예. 그거를 미리 쫙 깔아 놓습니다. 예. 그걸 깔아놓고 이제 고구마를 키워고 감자를 키워야 얘네들이 우리가 시중에서 사 먹는 고구마와 감자가 되지. 예. 안 그러면 진짜 이게 그 무슨 뿌리같이만 생긴 뭐 네. 아, 그렇게 그 나와요? 뿌리처럼 생긴 거 아니면 인삼만한 거? 네, 맛도 아. 없는 거. 그러나 믿고 드실래요? 오,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맛있어요. 이거. 화학 비료 아니고 천연 비료를 좀 쓰였겠죠. 대비. 아니 모르는 이야기는 하지 마요. 안 그래요. 썼다고 하면 안 썼다고. 아 진짜 저희가 뭐 아 진짜 맛있는데 왜? 네. 진짜. 여기 아. 우리 장르마니어도 쇼핑몰엔 김치 안 팝니까? 김치도 팔죠. 다 있어요. 같이 사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밤고구마, 그리고 꿀고구마 중간 정도 식감이고요. 여기 이미 고객분들이 많이 재구매를 하셨던 제품이기 때문에 구운 거예요, 근데? 네? 에어프라이어에 에어프라이어. 구웠습니다. 에어프라 F잖아요, 요즘은 무조건. 아. 네. 그래서 3kg이 17,000원. 3kg이면 양이 상당합니다. 네. 왜냐면 고구마가 생각보다 가벼워요. 감자랑 비교하시면 고구마는 되게 가벼워요. 네. 그래서 3kg 아마 꽤 큰 상자로 한 상자 될 것 같은데 무료 배송을 또 해드립니다. 17,000원에 무료 배송. 네. 이 정도는 뭐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뭐 다 해드리네요. 네. 네. 지금 근데 추석이라 지금은 안 되죠. 음. 배송이. 아, 미리 해놓으시고. 참으세요. 네. 네. 아 그리고 추석 때 이것저것 많이 먹잖아요. 그럼 추석 끝나고 약간 디톡스 해야겠다 싶을 때 네. 고구마 같은 걸로 한 끼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맞습니다. 네. 아니 바보 같은 감자 3kg랑 고구마 3kg가 부피가 무게가 다른 게 아니고 감자 3kg는 이만큼이면 고구마 3kg는 이렇게 크다고 이 사람아. 야 3kg면 똑같이 3kg인데 어떻게 무게가 다르냐? 내가 그렇게 얘기했겠니? 그렇죠. 아니잖아. 네, 고구마는 하여튼 굉장히 가볍습니다. 감자보다. 고구마 원래 농약 맛으로 먹는 거였는데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녹약을 안 친 게 맞아? 라고 하면 하여튼 안 쳤다고 하니까. 네. 네. 자, 3kg에 17,000원 무료 배송해드리는 무한 꿀고구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네요. 저희 또 다음 일정들이 다 있으실 테니까. 네. 자, 우리 김현우 선생님 오랜만에 반가웠고요. 다음 네. 주에는 오세요. 어떻게 해요? 다음 주에 오면 다음 주에 와요? 네. 아. 그 10월 10일 그랜드 오픈일은 언제예요? 그랜드 오프닝은 10월 15일입니다. 아, 그 다음 주시구나. 수요일. 못 본다고 봐야겠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면 네. 보통 영화 개봉을 수요일에 그러게요. 하지 가게 오픈을 수요일에 해요? 그 직원 교육이 꽤 많이 필요해서 제가 아, 그렇구나. 해보니까 네. 이거는 5로 맞춘 거 아니에요? 네? 201015 뭐 5. 아, 누가 5자 2025, 숫자? 1025 네. 이렇게 아 그런 생각까지 못해요. 교육을 안 받아보셨나 본데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이 교육은 언제 끝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우리 김현우 소장님 준비 잘 하시고 진짜 감사합니다. 자영업자들의 희망이 좀 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너무 요즘 힘들어들 하시니까.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저희가 다음 주 월, 화, 수 뭐 어떻게 할 거냐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지금 남아 계신 몇 분 안 되는 분들도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다음 주 월, 화, 수 우리가 그냥 놀지 않죠? 그렇습니다. 네, 월, 화, 수 다 오전 11시에 라이브처럼 따끈따끈하게. 따끈따끈하게 여러분께 콘텐츠 올려드립니다. 네. 물론 라이브는 아닙니다. 우리도 어디 그건 가혹행위죠. 가야죠. 우리 네. 찍어 놓으셨어요 이미? 아니요, 이제 찍습니다. 이제부터 찍습니다. 네. 네, 고구마 그래서, 먹고 힘내세요. 그래도 가장 따끈따끈하게 하기 위해서 네, 저희가 최대한 노력한 네. 겁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는 시작입니다. 네, 네. 다음 주 월화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러면 명절 잘들 보내시고 네. 또 어디 막 오가는 그 차 안에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놓으시고 같이 이렇게 보시면 너무 좋겠다. 좋죠. 예, 온 가족이 함께 보실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위로 다 조절해서 만들겠습니다. 네. 보다가 민망한 상황 저희 연출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명절 잘 보내시고 월요일 오전 11시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